자, 4강 내용 조금 복습하고 5강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4강 내용의 핵심은 일단 고체 전기 전도들을 에너지띠를 분석해서 말할 수 있다. 이건 3강부터 얘기해왔던 것 같고요. 이 에너지띠의 전자가 어디까지 배치냐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띠 구조가 변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랑 부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밑에 있는 전자가 열 흡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띠틈도 좁아지니까 결국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게 좀 핵심이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도핑을 통해 전기 전도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소자를 제작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전기 소자를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오늘 그 전기 소자 중에 하나를 배울 건데요. 서로 다른 두 반도체, 반도체는 다 SI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도핑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반도체 성질을 갖는 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핑을 통해 서로 다른 두 반도체를 붙여보자고요. 그래서 P랑 N을 결합한 얘네들을 다이오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을 PN 접합 다이오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줄여서 그냥 다이오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아까 4강에서도 강조했지만 둘 다 전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접합을 하면 N형에는 자유전자가 남아 돌고요. P형에는 빈자리가 양공이 많으니까 결국 전자 중 일부가 이렇게 건너가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P형 입장에서는 분명히 양공은 있지만 중성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N형도 자유전자가 많지만 중성인 상황입니다. 근데 자유전자 중에 일부가 P형 반도체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P형 반도체 중에 N형과 접하는 곳은 전자가 확산돼서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오히려 더 넘쳐서 들어왔으니까요. 반대로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가버렸으니까 전자가 나가고 남은 빈자리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이 생기는 곳을 공핍층 이렇게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자유전자가 전부 다 넘어가진 않고요. 전자가 일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쪽에 마이너스 극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전자가 오는 것을 막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형 반도체 이렇게 있고요. N형 반도체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P형 반도체는 여기 양공이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새롭게 생긴 거 P형 반도체, 그 N형 반도체는 전도띠 바로 밑에 하나 더 생긴 거 이렇게 확인하는 거 분명히 5강에서 다뤘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접합을 하면 이 가운데는 공핍층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전자가 넘어오면서 여기 에너지가 좀 더 높고요. 여기는 이제 전자가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서로 다른 두 반도체 N형과 P형이 물리적으로 접촉시키면 확산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확산은 하지만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이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미는 전기력 때문에 더 이상 전자가 이동할 수 없다. 그 층을 공핍층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학습지는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는 다이오드의 역할을 말하는 거라서 사실 뒤에 거 수업하고 다시 와야 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결국 여기에서 다이오드가 여기 있는 얘가 다이오드거든요. LED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LED에 연결시킨 걸 보면 전압을 연결시킨 거 보면 실제 전압은 파란색으로 줬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압을 줬는데 실제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이 전류가 흐르는 거는 사실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네요. 다시 지우고 한번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보자면 지금 파란색은 실제 여기서 전압을 준 거고요.
그 노란색은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전류입니다. 그 보시면 0이었다가 내려가고 0이었다가 흐르고 0이었다가 흐르고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실제 전류는 위아래를 다 흐르게 하고 있는데 아래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거나 혹은 다이오드 방향을 바꾸면 위에만 흐르게 하는 이런 현상을 정류작용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뒷페이지에 바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언급할게요. 자, 다이오드의 전원을 연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전원을 연결할 수 있어요. P형이 있고 N형이 있으니까 P형의 플러스 극을 N형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P형의 마이너스 극을 그리고 N형의 플러스 극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전자가 많은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걸었고 양공이 많은 이쪽에 플러스 극을 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에너지띠에서 살펴보면 지금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 연결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플러스 극 연결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또 분석을 해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자는 여기 있는 빨간색이 전자인데 전자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기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힘을 받고 넘어갈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있는 왼쪽은 플러스 극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자가 아주 잘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밑에 있는 전자가 있으면 양공이 있으면 그 양공을 향해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전자가 결국 이동해야 되는데 P형에는 양공이 많으니까 양공을 이렇게 점프 건너뛰어서 결국 이렇게 흐른다, 전자가 흐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양공으로 넘어오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전자는 에너지가 높고요, 양공은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양공과 만난다라는 건 결국 전자가 양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고요.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에 따라서 빨간색 LED가 될 수도 있고 초록색 LED가 될 수도 있고 보라색 LED가 될 수도 파란색 LED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에너지 이 간격 크기에 따라서 간격 혹은 크기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 혹은 자외선이나 적외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과정을 순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이쪽에 걸어버렸잖아요. 이쪽에 플러스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남아있는 전자가 더 오른쪽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걸었으니까 여기에 얼마 없던 마이너스를 더 밀어내면서 결국 양공이 이쪽으로 더 오는 효과가 발휘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고요. 이쪽은 플러스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이 사이 간극이 더 이렇게 벌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공피층이 되면서 두 에너지 준위 차이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공피층이 더 넓어지면서 이 간격도 더 차이가 커지고요. 전자가 더 이동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요. 이 상황을 역방향 이렇게 부릅니다. 좀 이 과정이 바로바로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N형은 마이너스에 P형은 플러스에 연결했을 때만 전류가 잘 흐르고요. N형에 플러스, P형에 마이너스 연결하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1번과 4번까지 내용은 방금 했던 말들을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한 것밖에 안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 두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접촉하면 확산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고 그럼으로써 공피층이 발생한다라는 건 앞 페이지에서 했고요. 전압을 어느 방향으로 걸어주냐에 따라서 전자가 잘 이동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을 순방향, 그리고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방향은 P형이 마이너스 극 그리고 N형 플러스로 보이네. 다시 할게요. P형이 마이너스 극 그리고 N형이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이때가 역방향, 순방향일 때는 P형의 플러스 그리고 N형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는 게 순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이오드의 특징을 이용하면은 교류,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그런 전압에서도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정류작용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한번 아래 있는 그래프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이거는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수시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전압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일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파란색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화살표에 일자 표시되어 있는 이 D라고 쓰여 있는 게 다이오드인데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게 오른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P형, 오른쪽이 N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만 왼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류는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 건전지 한번 연결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건전지 연결하고 플러스 방향으로 연결 한번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연결을 한번 했는데 보라색 다시 말하면 플러스 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니까 결국 보라색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파란색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0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위하고 0 위하고 0 이런 식의 전류가 흐를 거다. 밑에 있는 거는 다이오드에 의해서 차단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다이오드의 성질이고요. 그 성질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부른다.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도와주는 작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시간이 조금 복잡하다는 이유로 안 했는데 사실 아주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자, 한 번만 잘 한번 이번 영상 때 따라서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 만약에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언제든지 질문하러 오시기 바래요. 자,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 있는 직사각형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 다 다이오드입니다. 얘도 다이오드, 얘도 다이오드, 얘도 다이오드, 다이오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이오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까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얘는 교류니까 한 번은 이렇게 A 방향, 이 방향 왼쪽으로도 전류가 흐르지만 어느 순간은 오른쪽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왼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닫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흐르는 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조금 독특한 점이 있어요. 자, 보시면 왼쪽으로 흐를 땐 전류가 이렇게 높게 많이 흐르는데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가 좀 작게 흐릅니다. 전류값이 크다는 건 그리고 똑같은 교류 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은 동일한데 전류가 크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V는 IR 기억나시나요? V는 똑같은데 I가 크다라는 건 R이 작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저항이 작은 거고요. 밑에는 전류가 작은데 전압이 같다는 건 저항이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저항이 큰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저항이 커야 돼요. 회로라는 건 결국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압이 걸린 경우인데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어느 방향을 통과하고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저항이 커야 돼요. 저항이 크다는 건 가는 길에 저항을 많이 만난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저항을 많이 만나야 돼요, 되도록. 그럼 아래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가야 저항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이때 저항 한번 만나고요. 이렇게 전류 흐르고 내려가서 저항 한번 더 만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항을 무려 3번 만난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걸 만약에 다이오드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건 얘가 P형, 얘가 N형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극은 P형이 연결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도 PN 그리고 여기도 PN 이렇게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라색 방향도 생각해 보면 보라색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좀 형광펜 같은 걸 해볼까요?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 너무 두꺼운데 두꺼운 걸 낮춰서 다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그래도 두껍네. 다시 이 정도만 할까요? 좀 지우고 해볼까요? 안 지워진다. 그냥 해야겠다.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를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N형으로는 전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위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N형이니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는 P니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올라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다이오드 생각해 보면 맨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전류 생각해 보면 결국에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라 말할 수 있고요. 여기는 PN 그대로, 여기도 P형, N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디로 갔을 때 저항을 많이 만나냐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X, Y, Z, Y 이런 것들에 대한 P형과 N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말하라고 했고요. X와 Z는 모두 P형이다. Z P형이고 X도 P형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T1일 때 T2일 때 반대다. 물론 지금 전류 방향을 보면 T1일 때 T2일 때 T1일 때는 지금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T2일 때는 플러스니까 여기 전류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흐르는 게 맞아요. 보라색 생각하면 됩니다. 보라색 이렇게 전류 흘렀던 거. 자, 이렇게 두 개가 전류가 다르게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A에서 물어봤잖아요. A는 여기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파란색일 때, 보라색일 때 둘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을 띱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 입장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게 맞는데요. 지금 T1일 때, T2일 때. 근데 A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둘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1일 때 B에는 역방향이다. T1일 때는 파란색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는 지금 여기서 위로 전류가 흘렀죠. 아래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역방향 전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지금 실제 전류가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가 위아래가 나뉘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지만 얘는 지금 어디냐면 A라는 기준점 입장에서 전류가 위아래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하지만 A라는 다이오드 입장에서 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라고 말한다면 얘는 계속 전류가 흐르고 다음 전류도 이렇게 흐르고 다음 전류도 이렇게 흐르고 다음 전류도 이렇게 흐르고 항상 같은 방향 흐르고 크기는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작아졌다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런 모양이니까 결국 이런 걸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부른다. 다이오드의 가장 큰 성질 중 하나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왼쪽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18번은 약간 진을 뺐을 것 같은데 18번은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A, B 둘 다 LED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LED인데 하나가 A고 하나가 B에 해당하는 LED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빛의 파장이 이렇게 두 개라고 나와 있어요. 네, 파장이 크다라는 건 진동수가 작다라는 거 의미하고요. 진동수가 작다라는 건 에너지가 작다 이걸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뭐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A 먼저 해도 되고 B 먼저 해도 되는데 뭐 B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여기가 N이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전류가 못 갈 거니까 이렇게 전류, 이렇게 전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x가 p, 여기가 n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플러스 극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니까 이번에는 왼쪽이 n이니까 못 가죠. 그럼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이쪽이 p, 이쪽이 n. 그래서 여기도 p니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에 연결할 때는 B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A에 연결했을 때고요. 그리고 B에 연결한 거, 이거는 라지 A 다이오드가 불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B에 연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에 연결했을 때가 람다 1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람다 1의 빛을 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B에 연결했을 때가 람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람다 2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X는 P형이다, 맞는 말이고요. S를 A에 연결하면, 그러니까 빨간색에 연결했을 때 얘가 쭉 가서 빛을 방출하는 LED, 이건 사실 빨간색이면 B죠. B의 LED를 보면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다. 자, 그러면 양공이 결합하면서 위에 있는 전자가 아래에 있는 양공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뭐 빛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아까 다이오드 위에서 공부할 때 했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되겠고요.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관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는 누가 더 큽니까? 에너지는 B가 더 간격이 크니까 에너지 간격이 더 크죠. 그러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여기 해당하는 에너지 1과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2를 비교하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에너지 1이 에너지 2보다 크다. 에너지가 크다는 건 에너지는 HF1, F는 진동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진동수랑 파장은 역수관계, 반대니까 결국 파장은 이렇게 반대의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은 람다 2가 람다 1보다 크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얘는 다 맞으니까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